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0년도 7월 3일 인민군이 한강을 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차가 철길을 통해서 한강 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0년도 7월 3일 아침 6시부터 철로에 이제 목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10시부터 이렇게 전차가 시험 삼아서 4대가 천천히 노량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국군이 공격하는 것도 없고 목판을 깔고 철도를 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래서 몇 번 만에 한강 철교를 전차가 4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딱 도착하니까 인민군이 만세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는 인민군 150대 정도가 있었는데 문산에 인민군 6사단하고 인민군 1사단이 40대가 있었는데 인민군 1사단은 충주 중앙선도로 이제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김포에 전차 몇 대를 지원해서 김포에서 이제 영등포 쪽으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약 150대에서 160대 정도가 이제 한강을 쫙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군수품 실은 이렇게 차량이 넘고, 그리고 이제 곡사포, 그다음 박격포, 모든 포부대가 그냥 쫙 하루 종일 이제 넘는 것입니다. 넘는데 이 하루 종일 전차가 넘고 곡사포가 넘고 그다음에 포부대가 넘고 그다음에 차량 넘고 수백 대가 넘는데 국군이 박격포로 한 발도 이 저지하는 인민군한테 공격을 못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한강 북쪽에 곡사포니 이렇게 박격포를 다 놓고 소총 한 자루만 갖고 넘었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인민군이 넘는데도 총 한 발, 박격포 한 발이 날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18년대 2대대 장충건 소령만 이제 그 인민군 6사단이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수원으로 가려고 하는 걸 부천에서 그냥 며칠 동안 3만 발, 3,600발 정도로 막 박격포를 쏘아가면서 방을 해서 저지를 했죠. 그래서 인민군 6사단이 이렇게 부평을 해서 수원으로 가는 걸 저지했는데, 이제 인민군이 이제 노량진을 넘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포위가 되니까 장충건 부대도 싹 수원으로 다 안양으로 이제 후퇴를 하고, 서종철 8년대도 더 이상 쌈을 못 오고 이제 막 영등포 지나서 안양으로 다 후퇴하고, 흑숙동 근방에서 있는 폐장병들도 전부 다 이제 다 후퇴를 해버려서 한강 근방에는 국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하루 종일 철로를 통해서 전차하고 곡사포하고 그다음에 박격포하고 그다음에 군부대고 차량하고 하루 종일 넘는데도 박격포 한 발을 안 쏘는 그런 처참한 일이 7월 3일 하루 종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군 4대 전차는 노량진을 해서 막 영등까지 이제 딱 점령을 한 것이죠. 영등포 도착하니까 국군은 싹 다 안양근방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군은 서울에서 3일 동안 쉬고, 그리고 이틀 동안 한강 도하작전하고 3일 만에 이제 한강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6일을 시간을 허비한 것이지. 전쟁에서 6일이면은 판도가 바꿔져 버려요. 완전히 전쟁 상황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하루도 엄청난 시간인데 6일 동안 먹고 자고 놀다가 한강을 이제 반드시 넘은 겁니다. 이것이 김일성이가 인민군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 교수들은 지금 유인설이라, 그러니까 미군이 에치슨이 1950년 1월 12일 날 미국 방위선이 아루산 열도에서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방어하고 한국하고 대만을 뺐다. 그러니까 남침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유인했다. 함정을 팠다. 그리고 바로 개입했다. 그래서 유인서류고 함정서류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서류 간에 유인서류 간에 그냥 28일로 한강 넘고, 그리고 T-34는 평균 속도가 20km니까 하루에 막 160 갈 수가 있죠. 수원 가고 천안 가고 대전 가고
그리고 대구 가고 밀양 가고 부산 갔으면은 벌써 지금쯤은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는데 먹고 살고 놀았는데 무슨 뭐 유인설 찾고 무슨 함정설 찾습니까? 좌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의 전문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혁명을 세는 인간을 도구로 생각을 해요. 혁명 도구로.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은 물 먹듯이 밥 먹듯이에요. 그리고 제한전쟁이라고 그래요. 좌파들은. 제한전쟁이 뭡니까? 서울까지 점령하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오고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3일 동안 서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일성이가 협상을 하려고 했으면은 어떻게 4만 4천 명 국군을 다 죽입니까? 그리고 이미 피난하지 못한 국회의원 40명을 다 잡아서 감금시켜버렸어요. 그러는 거 무슨 협상이요? 그리고 남쪽에서 폭동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지 협상을 하고 기다린 그렇게 훌륭한 인자한 김일성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전쟁설이라 이렇게 주장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최장지 고려대학교 최장지 교수는 국군이 북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북침했으면은 25일날 인민군 3사단이 어떻게 포천을 11시 점령합니까? 26일날 어떻게 인민군이 의정부를 점령해요? 그리고 국군이 북침했으면은 27일날 수일이 거쳐서 28일날 서울을 딱 4일 만에 점령하고 4만 명을 국군을 죽입니까? 무슨 북침설이에요? 이런 교수가 세상에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선 분쟁설이라고 그래요. 38선에서 국군하고 미군하고 타닥타닥 싸움을 하다가 결국 그게 확전돼가지고 유교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48년도 11월 달부터 그리고 49년도 50년 3월까지 10번을 거쳐서 인민군이 2,400명이 남침을 했어요. 오대산으로. 그래서 2,000명이 진압되고 사살되고 400명이 이제 북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분쟁설이에요. 38선. 그냥 38선에서 오대산을 거쳐서 10번을 거쳐서 쫙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이제 오대산, 태백산, 그다음에 경상북도 일출산, 밀양 옆에 신불산, 그러고 이제 그런 데서 다 이렇게 진압돼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주 폭동 사령관 김달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쟁설이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남침한 인민군에 의해서 6.25는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무슨 38선 분쟁설이 이렇게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지 않다 하면서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이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정구 교수는 전 동국대학교 교수죠. 미군 때문에 인민해방전쟁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미군 때문에 인민해방전쟁이 실패를 해요? 28일날 그냥 한강 넘고 그리고 29일날 막 대전을 점령하고 그리고 30일날 막 대구를 점령하고 7월 1일날 부산을 점령하고 미군이 올라오기 전에 그냥 싹 점령했으면 벌써 지금은 공산국가가 돼버리죠. 어디 태국기를 봅니까? 이민군이 흔들흔들하고 다 그냥 바람에 날리고 완전히 남한을 점령할 수 있는데 28일날 29일날 30일날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한강 도하는데 3일 걸려 6일이 걸리니까 결국은 참편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요. 아니 세상에 28일날 29일날 30일날 7월 1일날 7월 2일날 그냥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지금 한강 인민군이 이제 7월 1일 한강을 도하는데 국군이 포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포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대항을 못했잖아요. 2일날도 하루 종일 포를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대항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7월 3일날 이제 인민군이 전차가 넘어오죠. 그 다음에 제무씨가 넘어오죠. 곡사포, 박격포 이 모든 군사물자가 철로 하나로서 하루 종일 넘는데 국군이 포를 한 발도 못 쏘지 않아요. 이럴 때 그냥 내려갔으면 부산까지 그냥 쫙 내려가 버려요. 미군도 오기 전에. 그리고 미국 비행기가 오기 전에 그냥 부산까지 점령하는데 무슨 강정구 교수는 미군 때문에 해방전쟁이 실패했다.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학생들을 선동합니까? 연세대학교 어떤 교수는 누가 먼저 총을 쏘는지 모른대요. 누가 먼저 총을 쏘는지 모르면은 어떻게 포천이
인민군이 3사단이 포천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구연대 3년대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26일 날 이영근 이사단장이 의정부에서 그냥 세상에 찝차도 놓고 막 저 창동으로 도망갔다고 그래. 이영근 그 전기로 보면은 얼마나 급했는지. 그래도 그 중에서 김계원 12.12 사건 때 이렇게 비서실장 있죠. 그분이 그 난리통에도 곡사포 사문을 끌고 창동까지 내려갔어요. 만약에 국군이 북침했다면 연천이나 운천에서 싸머르지 25일 날 11시에 인민군이 이제 포천을 점령합니까? 아니 그리고 저 구연대 2대대 전중기 소령은 아침에 4시에 막 엄청난 포소리에 놀라가지고 이 천둥을 치는가 못을 치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막 인민군이 탱크로 공격하는데 정신이 없이 옷을 제대로 못 입고 탄창으로 막 후퇴했다고 그래요. 그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수들의 책이나 강의 내용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우리는 결코 둘이 될 수 없다.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산하 평화적 조국 통일 촉진 학생 추진위원회가 출판한 겁니다. 그래서 386 세대라고 그러죠.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청와대를 다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는 46년 대구 폭동, 43년도 이렇게 4.3 폭동, 근데 19인대 반란, 6.25를 중심해서 쓴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전대비죠. 한총련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노총 이렇게 주동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교조 6만 명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책 갖고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세상의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만 명이 전교조예요. 이런 사상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역사를. 그래서 학생들이 1년에 40만씩 졸업하는데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나라 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우익의 교수들이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반박해야 되는데 한국당에서 한 사람도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이렇게 국힘도 없고 우익에서도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전교를 통해서 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좌파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익에서는 아무 대응이 없어요. 대학교 교수는 최장지, 박명림, 그 다음에 강정구, 서중서, 그 다음에 이장이 그런 20명 전문가들하고 좌파 사상을 지지하는 한 600명 교수들이 학생들을 시간만 있으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익에서는 아무 대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은 이 교육에 의해서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좌파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한국당이나 우익에 교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